자, 여러분. 2026년부터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아주 중요한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딱 6가지, 정말 꼭 알아야 할 것들만 콕콕 짚어서 알려드릴게요. 이 질문 정말 중요하죠? 내 지갑은 괜찮을까? 세금, 이거 이제 남의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번 변화가 내 자산에, 내 월급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알고 대비해야 진짜 현명한 재테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죠.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세법 개정안 다 보실 필요 없어요. 딱 핵심만, 엑기스만 6개 뽑아서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6가지 주제입니다.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부터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또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연금이랑 가족 관련 혜택까지 정말 알짜 정보만 모았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투자자분들, 특히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귀가 번쩍 뜨일 소식입니다. 정부가 기업들한테 배당 좀 팍팍 하세요 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고배당 기업 주주들한테 아주 특별한 세금 선택권을 주기로 했어요.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요. 바로 분리과세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이 넘으면 내 월급 같은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분리과세는 그 소득은 따로 떼서 그냥 정해진 세율로 딱 세금 내고 끝내줄게 하는 방식이에요. 훨씬 간단하죠?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 종합과세는 내 모든 소득을 그냥 한 바구니에 다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쭉쭉 올라가죠. 그런데 오른쪽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딱 그 해당 소득에만 고정된 세율을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득자일수록 분리과세가 훨씬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게 실제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연봉 2억 원인 A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운 좋게 고배당 기업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5천만 원이나 받았다고 쳐보죠. 그럼 기존 방식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배당금이 연봉이랑 합쳐지면서 전체 소득 구간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2천만 원 초과 배당분에 대해서는 무려 38%라는 어마어마한 세율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A씨가 이번에 새로 생긴 분리과세 옵션을 선택한다?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천만 원 넘는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딱 20% 세율만 내면 끝이에요. 계산해보면 세율이 무려 18%포인트나 낮아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절세 효과죠. 물론 아무 주식이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너도 나도 다 해줄게가 아니라는 거죠. 정부의 목표는 주주들한테 돈 잘 돌려주는 착한 기업에 혜택을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고배당 기업이라는 딱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장사여야 하고 또 회사가 번 돈 중에 얼마를 배당으로 주는지 그 비율이 40%를 넘거나 아니면 25%를 넘으면서 작년보다 배당금을 10% 이상 늘리는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종목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이건 진짜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씁쓸한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세금이 오르는 내용이거든요. 바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가 동시에 인상됩니다. 내용은 아주 심플해요. 법인세는 모든 구간에서 세율이 그냥 1%포인트씩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 팔 때마다 떼이는 증권거래세 있죠? 이게 원래 계속 낮아지는 추세였는데 방향을 틀어서 2026년부터는 0.20%로 다시 오르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국외전출세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민 가거나 해서 한국을 떠날 때 가지고 있는 주식을 미리 팔았다고 가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내게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집니다. 이거 정말 큰 변화예요. 지금까지는 이민 갈 때 내가 가진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이 국외 전출세를 냈거든요. 그런데 2027년부터는요. 테슬라나 애플 같은 해외 주식도 전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중요해요. 자, 이제 다시 좀 기분 좋은 소식으로 가볼까요? 우리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거죠. 연금 관련 세금 혜택이 더 좋아집니다. 퇴직금 받을 때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깎아주잖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 할인율도 팍팍 커지는 게 보이죠.
근데 진짜 핵심은 이 마지막 막대 그래프예요. 20년 이상 장기로 받는 구간이 새로 생겼는데 무려 세금을 50%, 절반이나 깎아줍니다. 이건 뭐 정부가 제발 연금으로 길게 받으세요 하고 강력하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또 두 가지가 바뀌는데요. 첫 번째,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이 4%에서 3%로 낮아져서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거고요. 반면에 비과세 종합저축은 좀 아쉬운 소식인데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초연금도 받는 분들만 가입할 수 있게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아이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세금 혜택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 연말정산의 꽃이죠.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 한도가 자녀가 있으면 더 늘어납니다. 표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아이가 한 명이면 공제 한도가 50만 원 추가, 2명 이상이면 무려 100만 원이나 추가되는 거예요. 아이가 많을수록 혜택도 더 커지는 거죠. 교육비 공제도 좋아집니다. 첫째, 그동안은 안 됐는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둘째,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반기실 소식인데요. 대학생 자녀가 알바해서 1년에 100만 원만 넘게 벌면 부모님이 등록금 공제를 못 받았잖아요. 이 비현실적인 소득 기준이 드디어 아예 사라집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게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바로 2월 과세라는 건데요. 증여받은 재산을 팔 때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2월 과세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모님한테 주식이나 부동산을 물려받았다고 쳐요. 이걸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잖아요. 그때 세금 계산의 시작점이 내가 물려받았을 때의 가격이 아니라 저 멀리 옛날에 부모님이 처음 그 자산을 샀던 가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과세 시점이 2월, 즉 넘어간다는 거죠. 이 예시를 보시면 하실 거예요. 자, 아버지가 1억에 산 주식이 5억이 됐을 때 자녀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리고 자녀는 이걸 6억에 팔았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는 내가 5억에 받아서 6억에 팔았으니 차액은 1억 원이잖아요. 하지만 2월 과세가 적용되면 기준점이 아버지의 최초 매입가인 1억 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양도 차액이 6억 빼기 1억, 무려 5억 원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세금 부담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늘 6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모두 훑어봤습니다. 결국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세법은 계속 바뀌고 그 변화가 곧 우리의 세후 수익률, 그러니까 내 손에 진짜로 쥐게 되는 돈과 직결된다는 거죠. 세법 변화를 공부하는 게 결국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공은 여러분께 넘어갔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이 변화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아, 나는 이걸 준비해야겠구나 하는 부분이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